현장에 가서 직접 얘기하다 보면 그런 경우 있어요. 자기네들 뭐 카톡이 있다. 그딱 보면 카톡에 내용 보면은 이 뭐 출처도 없고 뭐 밑도 끝도 없고 뭐 그런 거 보면서 그거 다 그게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방송하다가 이야기하잖아요. 복지관, 그 교회 집사, 뭐 장로, 권사님을 통해 가지고 이게 카톡방에서 쭉쭉쭉쭉 유통된다. 그게 이제 세월호 그 뭐야 혜택, 세월호 그 보상금 이런 것도 그렇게 다 내려오고 그런 내용들을 계속 그 라인이 쭉 있단 말이에요. 라인이. 그래서 그 라인을 따라서 촥촥촥촥 퍼져나가요. 저거의 가장 원본적인 저걸 퍼뜨리는 가장 최우단위가 누구인가? 최고 윗단위가 누구인가?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늘 그렇게 얘기하죠. 어, 대국민 심리전단요, 심리전단. 예, 국정원의 대국민 심리전단. 이라고 저는 추정한다. 예. 대국민 심리전단에서 많이 저렇게 논리적으로, 비논리적인 게 논리적 패턴이 있어, 저게. 패턴이 있거든요. 계속 그렇게 주입될 수 있는 그 맥락들을 계속 가져간단 말이죠. 우리도 그래요. 뭐, 인터넷 관련해가지고, 뭐, 그 뭐야, 그거. 유명한 사람 또 있죠. 인터넷도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어? 이제 그쪽 쪽이래. 그리고 또 뭐 망치 부인 같은 경우도 이제 교주주의. 그죠? 망치 부인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이 쭉 그대로 막. 이런 하여튼, 그 무슨 빠 이래 되는데. 그나마 또 망치 부인 같은 경우는 시청자 연령대가 좀 젊으니까 그나마 크로스 체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인되고 자기네들 직접 또 시청자들 이렇게 하니까 좀 나은데 훨 낫고 근데 저쪽에는 스스로 그걸 검증하거나 크로스 체크를 못하는 분들이잖아요. 크로스 체크를 못하는 분들이니까 저기 한쪽 방향으로 계속 간단 말이죠. 골 때리는 거지 그거는. 저기 위키트리 기자가 좀 얼빵한 척 해도 질문할 거란지 이야기를 이 질문에 답을 얻고자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여러분들은 그뭐 기자가 좀 얼빵하다 기자가 마음에 안 든다 제가 볼 때는 저렇게 해야 저 같은 경우 갔으면 뭐 대가리 뜯기고 맞아 죽었어요. 맞아 죽었다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중립적인 비슷한 이렇게 얼빵하게 저렇게 들어가고 물어보니까 그나마 대답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쪽에서 주로 얘기하는 논리들의 근거들이 어떤 것들인가를 쭉쭉쭉 캐내는데 도움이 됐다. 저런 취재는 내가 볼 때는 저한테는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저들의 그 박사모의 어떤 심리 상태나 박사모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정체성들을 보기엔 참 좋은 그런 건 아닌가. 좋은 영상이다. 예. 힘나시는 그죠? 조합된 거, 그 말도 안 되는 사진 조합된 거, 그 패러디한 사진 이런 것들이 진짜 사진인 줄 알고, 그죠? 우리 지금 포토샵 작업해놓은 거 그런 거 많죠. 우리가 패러디한 걸 저쪽에서도 패러디하는데 우리는 패러디라는 거 알잖아요. 그죠? 특히 우리 둥그리 교수님 그 패러디 많이 하잖아요. 패러디 해가지고 그 포토샵 작업해갖고 패러디 많이 하잖아요. 그 우리는 패러디라고 알고서 웃잖아. 웃고 그렇게 막 하고 그러는데 저거는 그렇게 하고 패러디하고 이거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심각한 범죄 행위거든요. 저쪽은 심각한 범죄 행위란단 말이에요. 그걸 진실로 믿게 되니까 우리는 진실이 아니고 그냥 웃고 넘어가는 수준의 패러디라고 알고 웃는 거고 저쪽은 진짜 자료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 뽀샵 자료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게 골 때린다는 거예요 상황이. 그러니까 남한 사람들이 저렇게 한번 속아가지고 저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매몰되어 있으니까 저다 말 잘못했다가는 머리 지 뜯긴다 하니까. 예. 아, 둥그님 아직까지 액티브합니다. 예. 많이 액티브하고요. 중립, 중도 중립이 있다고요? 없어요. 중립이란 어떤 제3자의 관점을 말하는데 자신을 주체로 두면은 중립은 없어요. 중립은 없어요. 중도
중립이 있다는 건 중도 역시 마찬가지로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앞이든 뒤든 자기 입장이 명확하게 정리된 자기 입장이란 거지. 그게 중도라고 표현을 해도 안 돼요. 중립이란 원래 없어요. 그게 이제 저 못 올라가. 못 올라가 부산에서 움직일 것 같아요. 내일 올라가면 서울 올라가면 사고 치지 싶어서 내가 안 올라간다. 사고 치면 안 돼. 네, 요즘 저는 요즘 사고 치면 안 돼요. 저는 사고 치면 안 되고 음, 그러니까요. 원래 중도라는 건 있겠죠. 중도라는 것은 제3자적 관점에서 평가를 하고 뭐 이렇게 할 때는 되는데 어떤 사안이나 현안 문제, 현실을 두고서 중립이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그건 또라이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제3자적 관점에서 분석을 한다든지 이런 관점의 입장에서 중도다라고 표현할 수는 있겠죠. 학술적으로. 근데 중도의 입장을 취한다는 개념적인 개념론으로서는 중도가 있을 수 있지만 자기가 자기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데 나는 중도다. 나는 중립이다. 라고 얘기하면 그건 회피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회피지. 그 중립은 아니거든. 이쪽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니다. 그 말은 나는 회피하겠다. 나는 기권하겠다라는 것이지. 중립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주체적 판단하는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 내용을 보면은 거기에 대해 인식하는 순간부터 인식하는 것 정도부터 안다든지 모른다든지 둘 중에 하나라. 안다 모른다면 안다 모른다. 이 중도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알거든요. 아는 순간부터 아는 거고 모르는 순간부터 모르는 거죠. 아는 만큼 안다는 거죠. 제대로 많이 안다 적게 안다 차이는 있겠지. 그와 똑같이 중립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주체적 관점에서 중립을 표현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어부성설이다. 말이 안 된다. 방관 내지는 회피야, 회피. 회피를 중도다, 중립이다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안이 현실적인 문제가 생겼는데, 그걸 가지고 중립이다 표현하면은 그 정말 그 말이 안 되는 거. 그게 이제 논리적 모순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예. 그건 왔다 갔다 하는 변절자지. 소어님.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변절자고, 왔다 갔다 하는 건 정신물이 없는 거지, 그게 뭐. 그걸 중립이라고 하면 아니,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변절자지. 그걸 무슨 중립이다 이야기하면 곤란하지. 자, 그 다음에 어저께 또 그 서문시장 다음으로 또 그게 불이 났죠. 어, 박정희 생각. 박정희 생각의 본체가 탄 게 아니고, 어, 본체가 불탄 건 아니고요. 그 이런 불들이 왜 날까? 서문시장 불은 왜 나고? 아까 그 기자 중도적인 입장을 취한다는 거지. 사실은 그게 이제 그 심각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얼빵한 척하고 이렇게 저리저리 저 정도로 질문을 들어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건 맞지. 관점은 있지만 관점은 표를 안 내는 거죠. 그거는 이제 그 취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뭐. 용의자가 박사모, 이 자뻑, 자해 공갈,
자유 공간이 아닐까. 생가를 태우는 게 아니고 옆에 새로 지을 수 있는 걸 태우고. 그래서 이제 서무시장 불내는가 불난가 하고 박 대통령 박정희 이제 뭐야 생가 불탄가 하고 이 도대체가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 그 너무 불을 저 같은 놈이 차라리 불을 질렀다 하면 말이 되는데, 에? 저 같은 놈이 불을 질렀다 마는데 저 같은 놈 수준에 저 불 안 지르거든요. 생각 저기를 불 지르면 안 되거든요. 정확하게 아무리 감정적으로 내가 희득 돌아도 저 박정희 생각 이런데 불을 왜 지르나? 그런데 불 지르는 게 새누리당 당사에 불을 지르든가 그럼 청와대 불을 지르든가 국회에 불을 질러야지. 저 박정희 생각에 불 지르는 거는 의미 말이 안 되거든 저거는. 응? 제대로 지정신머리 박힌 놈 같으면은 지정신머리 박혀가지고 자기가 어떤 결의를 가지고서 무슨 불을 지르겠다 진짜로 이슈 파이팅을 위해서 이슈 파이팅을 위해서 자기의 결의를 가지고서 뭔가 큰 일을 저지르겠다 그러면은 박정희 생각이 왜 불을 질러? 말이 안 돼. 아니, 국회 불을 지르든가 새누리 당사에 불을 지르든가 청와대 불을 지르든가 이래야 되지. 힘내시다.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저게 이제 박정희 생가에 불 지른 거는 제가 볼 때는 그 제대로 뭔가 이렇게 분노에 차은 게 아니라 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저같이 이제 개념을 가지고 뭔가 투쟁을 한다, 선도적 결의를 가지고 불 지른다, 내가 아싸리 징역 갈 각오라고 한다 하더라도 뭔가 조금 개념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쪽 편이든 저쪽 편이든 그래서 내가 볼 때 저쪽 편일 확률이 높다. 저쪽 편일 확률이 높다. 아니면은 단순하게 진짜로 열이 받아가지고 누군가 하나 미친 척하고 한 잔 빨고 막 쉐를 불져 질렀다. 왜 그 동네 살다 보니까 뭐 열받다 보니까 그랬는데 굳이 저기까지 타 지역 사람이 저기까지 가서 입으로 불질렀다. 상징적인 의미로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그 저거는 자세하게 방화범을 조사해봐야 알겠지만 제가 뭐 조사할 권한 있는 사람도 아니지만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자 그러고요. 여기 또 어저께 그 LK님하고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그겁니다. 압수수색 들어왔다는 거. 그 이제 결국 알아보니까 이게 뭐였냐면은 저 민플러스입니다. 민플러스 기자가 그 압수수색 당했고요. 그 압수수색 당한 것까지는 당한 건데 압수수색 당한 건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불구속 재판 중인 사건도 있었다. 불구속 재판인 것도 있었고 그 불구속 재판인 것도 있었는데 이게 느닷없이 구속 적부심이 때려가지고 그랬고 지금 결의 하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결의 하나가 지금 떠오르는 신흥조직 대단한 결집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결의 하나를 치기 위한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해요. 결의 하나는 또 그 민족주의 우파 민족 좌파 뭐 오늘 자정쯤에 결론이 난답니다. 이게 구속 적부심 해가지고 구속이 되면은 지금 현재 국정원 국가보안법은 살아있다. 어? 지금 박근혜 탄핵 정국하고 전혀 무관하게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예. 법원은 2일 자정쯤 구속영장 발부 여부 결론 낼 듯 검찰이 본 언론사인 강보석 기자를 불구속 상태로 1년 넘게 수사해오다 느닷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울산지방검찰청은 지난달 30일강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울산지방법원에 청구했으며 2일 오전 영장 실질 심사가 열렸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1일강 기자의 울산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계속적인 조사를 해오다 이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검찰은 강 기자가 사용하던 별의 하나 사무실 컴퓨터와 강 기자의 이동식 저장 장치 등의 북매체 노동신문의 사설 등 이적 표현물을 다수 소지하고 있으며 이를 교육에 적극 활용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한 남성욱 변호사는 검찰이 주장하는 USB와 메모리 카드 등은 강 기자의 소유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남 변호사는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위해 경찰관이 들고 온 디지털 증거물들은 모두 봉인되지 않은 상태로 있어 조작의 가능성이 있었다고 추측했다. 게다가 저장 장치에 들어있던 북 관련 내용은 인터넷에서 국민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자료들로 이적성 문제를 다툰다 하더라도 사안이 매우 경미한 것들이었다. 강 기자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는 이날 오후 1시쯤 끝났으며 이후 강 기자는 울산 남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 법원은 이날 자정쯤 강 기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 기자의 법률 대리인 장석대 변호사는 박근혜 게이트로 전국이 어수선한 시점에서 1년이나 불구속 상태로 수사해왔고 검찰 자신들의 주장에 따르면 증거도 다 확보된 사안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심히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주말 촛불 집회 참가자가 매번 최대치를 경신하고 검찰이 청와대 관련 제기된 여러 의혹들에 연루된 가운데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촛불 집회 참가자는 종북 세력이라는 공세를 강화하는 시점에서 이러한 사건이 터진 것이다. 네, 현장 언론 민플러스. 그러니까 요게 요 시점에 저런 것들이 준비되고 있다. 준비되고 있다. 요게 언제 터질지 모르겠지만 요렇게 준비하고 터트리면서 그 지금 현재의 촛불들을 한꺼번에 때려잡는 부분에 충분하게 쓰여질 확률이 높다. 그러면서 또 다른 이렇게 그 정당 파괴 그런 형태 그 간첩단 사건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내용 작업이 안 되겠나.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준비 다 하고 있다. 뭐 지금 100만 촛불, 200만 촛불, 300만 촛불 하는 거 이렇게 한순간에 때려잡고 막 개파치기는 가능하다.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만히 놔두고 있는 분위기는 뭘까? 이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촛불 시민들 입장에 평화 집회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결국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요거는 또 다른 이렇게 부분인데, 요런 걸 어디서, 어느 쪽 언론에서 이게 이야기를 주로 가져가냐. 이게 여러 가지 프레임이 조금 섞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프레임을 잘 파악해야 되는데. 프러시안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최순실이 무죄를 만들 수 있을까 말까 이런 것들이 이것도 지금 우리 충분히 무죄 나올 확률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 처음에 검찰에서 그 빈 박스, 그죠? 빈 박스를 압수수색해 갈 때 우리는 이게 뭐지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로 본다면 충분하게 이게 뭔가 작업이 되고 있다라는 이 의심을 가질 수밖에 4월 퇴진은 박근혜 무죄 프로젝트 박세열 기자 2016년 12월 1일 14시 34분 전문특검 수사기관은 3월 말까지 최순실 무죄 나오면 박말 뒤집을 것.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1월 29일 3차 대국민 담화 이후 만약 나에게 퇴진 시점을 묻는다면 내년 4월 말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는 말을 했다는 보도에 대해 청와대가 부인하지 않고 있다. 왜 하필 내년 4월 말일까?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여야 인사들이 공통으로 하는 말은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한 후 국정 공백을 대비할 시간, 그리고 각 정당이 다음 대선을 준비할 시간 등을 감안한 것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1일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이 해당 발언에 대해 나는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없다. 어쨌든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다.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참고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4월 퇴진, 6월 대선은 지난 11월 27일 정치원로 회동에서 나온 의견이다. 이 회동을 주선한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국가적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아 정당들이 대선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퇴진 시점을 4월로 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4월 퇴진, 6월 대선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당내 비박 진영 모임인 비상시국 회의는 4월 30일 퇴진, 6월 30일 대선 일정을 제안했다.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대통령의 퇴진 시점은 랜덤으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4월 말을 제안한 분명한 이유가 존재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4월 말까지 대통령직 유지? 박근혜 무죄 프로젝트 가동. 박 대통령이 내년 4월 30일 스스로 물러난다고 가정했을 때 가장 차질을 빚는 것은 특검의 수사 일정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변수는 최순실 씨에 대한 재판이다. 4월 30일 이전까지의 정치 일정 및 검찰 수사 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특검 기간 동안 박 대통령은 온전히 대통령직을 유지하게 된다. 특검 가동은 11월 30일 개시됐고 최장 120일 동안 수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3월 말에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을 써야 한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쓰는 공소장과 퇴진 대통령에 대해 쓰는 공소장은 완전히 다르다. 특검 수사? 제대로 될 리 없다. 박 대통령은 현재까지 대통령 신분으로서 해야 할 업무와 여성으로서의 사생활 등의 이유를 들어 검찰 수사를 3차례나 거부해왔다. 특검 조사에 성실하게 응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보통 이런 경우 검찰은 강제 구인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왜?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만약 탄핵과 헌법재판소 심판 결과가 조기에 나오거나 박 대통령이 스스로 퇴진 시점을 임기 만 4년을 채운 2월 하순 정도로 상정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졌을 것이다. 특검 수사가 진행되는 기간 안에 박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가 가능해진다. 박 대통령은 포토라인에 서게 될 수 있다. 그리고 성실한 검찰 조사를 받을 수 있다. 4월 말 퇴진은 특검을 대비한 것이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도 박 대통령이 4월 말을 제안한 것은 결국 대통령직을 유지하면서 특검 수사 공소장을 받아보겠다는 의미 아니겠느냐고 했다. 그 다음 변수는 최순실 씨 등에 대한 재판이다.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1심 공판은 오는 13일부터 시작된다. 1심 재판에서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를 놓고 치열하게 법리 다툼이 시작되겠지만 박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직권남용 공범 수준이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를 못했던 데다 수사 기간이 짧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통령 앞에 공소장도 없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재판 일정을 감안하면 1심 판결이 내년 4월 전에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만약 최 씨 등이 직권남용 부분에서 무죄 판단을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박 대통령은 면죄부를 쥐게 된다고 했다. 이 점을 박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노리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3차 대국민 담화에서 지금 벌어진 여러 문제들 역시 저로서는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한 변호사는 직권남용의 경우 법원이 엄격하게 따지기 때문에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즉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이 공식적으로 정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직권남용이 해당될지 검찰이 이를 어떻게 입증해낼지가 관건이다라고 말했다. 특검이 수사하게 될 뇌물죄에 대해서도 전두환, 노태우가 포괄적 뇌물죄에 적용됐던 이유는 본인들이 직접 받았기 때문이다. 과연 박 대통령이 제3자 뇌물죄를 적용받을지 여부도 아직 알 수 없다. 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를 종합하면 4월 말 퇴진이라는 시점은 박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 등 본인의 법률 보좌진의 조언을 참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통령직의 이점? 매우 많다. 내년 1월에는 검사장급을 포함해 대대적인 검찰 인사가 있다. 박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다면 검찰 인사에 관여할 수 없지만 박 대통령이 직을 유지하면 검찰 인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된다. 최 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 유지가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월까지 간다면 내년 1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명권, 그리고 내년 3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임명권도 박 대통령이 가져간다. 만약 최 씨의 재판 결과가 박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나온다면 박 대통령은 퇴진 약속을 비집고 임기를 채우려 할 가능성이 높다. 퇴진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친박계와 박 대통령의 최종 목표인 임기 만료는 여전히 아직 진행 중이다. 박 대통령의 일정표에는 사실 탄핵도 주기 퇴진도 없을 것이다.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내년 4월까지 보장하는 것은 그래서 여러모로 문제가 많다. 특히 야당 입장에서는 독배나 다름없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차기 권력을 이미 다쥔 듯이 행동하고 있다. 야당이 정치적 일정에 매몰돼 계산기를 꺼내들 때 박 대통령은 차근차근 무죄 프로젝트를 가동시키고 있다.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성명을 내고 국민은 4월까지 기다릴 이유도 여유도 없다며 4월 퇴진은 범죄자 박근혜가 자신의 혐의를 세탁하는 시간일 뿐이다. 여야 당쟁으로 국정혼란은 더 가속화되고 불법 통치가 계속되는 재앙의 시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예, 하여튼 요런 관점, 저도 요 관점에 조금 동의를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요 관점에 제가 동의를 해요. 뭐가 됐든 지금 이거는 결국은 제가 지난 방송에서 그 이야기를 많이 했죠. 이거는 국회 해산, 새누리당 해체, 박근혜 타도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멋지다.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도 같이 함께 깨버려야 된다. 즉 국회 해산까지 가야 된다. 그렇게 안 되면 일이 안 된다 이거. 그러면 결국은 비박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어차피 그 박근혜 레임덕 이후에 차기 대선을 누릴 때 그 비박이 됐든 새누리가 됐든 새누리죠. 비박으로 정리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돼요. 새누리 즉 비박이든 친박이든 그들은 원래 한통속이고 짜고 치는 고수톱인데 그들이 실제로 갈등이 있다라고 보이기에 겉으로 다 보이는데 실제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박 친박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비박 친박 나누는 그 프레임 빠져가지고 비박은 우리 편이다, 친박은 저쪽이 나쁜 편이다, 원래 해천문화들이 친박이다. 그 비박은 누구야? 원래 이명박이잖아. 그 이명박이 우리 편이야? 말이 안 되잖아. 그 이명박이 살기 위해서 박근혜를 만들었는데 이제 박근혜 날리는데 그 이명박이 원래 원 배우 아닌가? 에? 그 이명박을 계속해서 이명박이 또 다른 정권을 주잖아. 이명박이 박근혜 세우고 또 다음에 또 이명박이 또 다른 누구를 세운다. 그런 거잖아 지금. 그렇게 된 거냐 이게. 그럼 결국은 새누리당 그 핵심 유들은 그대로 간다는 거죠. 그대로 간다는 거죠. 그 박근혜 류들이 친박들이 뭐 토사구팽 당한다? 그 토사구팽 저거들끼리 토사구팽 당하는 거하고 99% 민중들이 토사구팽 당하는 거 뭔 상관이 있어? 없잖아. 국민들이 세금을 도둑질하고 국민들의 정서를, 국민들 가치를, 그리고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헌법 체제를 유린하는, 국정을 농단하는 그런 새누리당인데 거기서 뭐 친박 비박 가려갖고 웃자자고.
그러면서 여론들은 지금 계속 그 비박, 친박 이래갖고 친박을 때려 죽이니 뭐 비박을 살려주니 비박하고 뭐 더불어민주당하고 빨리 예? 그 국민의당하고 합치해가지고 탄핵부터 하자. 그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도 문제지만 그들하고 얘기한다는 그 자체도 골 때리고 그들과 대화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국민의당의 본질은 일단 호남 기득권 세력이라는 게 다 드러났고 그 묻지마 표를 쓰고 있는 그 호남 라인이 뭐 호남이 전부 민주 세력이다라고 생각하면 곤란해요. 정말 곤란해요. 호남의 대다수의 민중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긴 맞아요. 하지만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득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호남에 늘 기득권화되어 있던 세력들이 바로 더불어민주당 내에 있던 국민의당 세력들은 호남 세력들이라는 거죠. 호남의 기득권 세력들. 그러니까 지금의 새누리당, 뭐 친박, 뭐 개념하고 친박하고 다를 바 없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제 호남 내에서도 뭐 야당 세력이라고 하는 새누리당 아니면 국민의당 아니 이제 뭐지 정의당 이런 정의당 같은 유들이 그 광주나 이 호남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할 수 있을까? 그 차이예요. 국회의원 못 한단 말이지. 예. 정의당이라든지 녹색당이나 노동당 이런 쪽에서 그 호남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못 한다 이거지. 못 한다. 그거는 결국은 그들만의 리그라는 거예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그 양당 체제. 실제 지금 3당으로 구조됐다고 하지만 양당 체제 구조. 그들이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아무리 생각해도 87년 체제가 복구되기에는 힘들지 않겠나. 87년 체제가 복구되려 그러면은 뭐 남들이 말하는 그 지금 요즘 100만 촛불 중에서 대다수의 촛불 시민들이 이야기하는 평화 집회 시위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는 87년 체제의 복구는커녕 완전한 전체주의의 어떤 확립, 이 전체주의 확립, 그들이 말하는 전체주의자들 말하는 자유 대한민국. 그 자유가 왜 붙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유민주주의,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요런 체제 이상하게 자유민주주의 뭔지 모르겠지만 자유민주주의, 자유 대한민국의 전체주의적 개념의 전체주의적 체제로 흘러간다. 그러면은 결국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는 귀족의 국민이 있고 천민의 국민이 있다. 그 천민은 계속해서 그 닭장 속에서 알 놓는 닭처럼 자식들을 낳아서 계속해서 노동해서 세금 꼬박꼬박 내고 그 세금 내는 이 노비들을 통해서 호의호식하는 그 잘 먹고 잘 사는 그 대한민국의 지도층 씨발 대한민국의 지도층을 먹이 살리는 충실한 노예 서민들이 대다수가 되지 않겠나. 그런 구조 속에서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이라고 노래 부르고 사는 대한민국 만세 뭐 이루고 살 거 아닌가. 정말 골 때리는 대한민국 미래, 암담한 미래. 그 민주주의는 요원하다. 즉 지금의 북한처럼 북한이 씨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잖아. 어? 북한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들은 철저한 전체주의 독재 전체주의 국가잖아. 그죠? 그게 북한을 따라가는 이 북한을 따라서 전체주의로 가려는 이런 대한민국이 됐다. 그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87년 체제가 붕괴되면서 다시 복구되기 힘들지 않겠나. 뭐 이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해요.
뭐 먼저 가시는 사람 먼저 가시고 방송 종료하자고 눈 감긴다고. 아, 딱 가면 물론이 참 시청자도 많이 빠져나갔다. 이제 그만해라고. 허허이 참네, 한장하겠네.